자, 지금은 밤 10시인데 배고파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붕어빵을 같이 먹을 거고요. 이걸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당숙면, 원래는 제가 최근에 잘 읽은 책을 몇 권을 묶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한 권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한 권만 소개해봐야겠다 해서 데려오게 됐고요. 나 여기 귀여운 딸기 그려져 있는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 작가는 이 슬픔의 이름 붙이기 프로젝트를 12년간 진행을 하셨대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다가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종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단어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의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줄 단어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공유하는 취약성, 개인으로서 지닌 복잡성에 관한 경험과 감정을 어떻게든 언어화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번역 불가능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다, 정의하지 못할 만큼 모호한 슬픔은 없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원래 지나가다가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연달아서 3가지의 감정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찾게 됐는데, 첫 번째는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멜로디랑 가사가 좋은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좋으면서도 슬플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데, 다 좋은데 첫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을 일상생활에서 중간중간 떠올리다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까? 근데 또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F들만 과하게 느끼는 감정인가? 약간 어쩌다 우리가 만났을까?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근데 그 끝에 감정은 좀 슬픈 느낌? 그랬고, 또 세 번째는 어디 적어놨는데, 명상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나 힘이 나를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3가지의 슬픈 경험을 연달아서 한 이틀 사이에 그 3번의 경험을 하고, 이 책 읽어야겠다. 이 책 당장 읽어야겠다. 뭔가 내가 느꼈던 감정도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책이 사전 형식으로 결론은 제가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종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거의 첫 장에 있는 옹기니의 말에서 해답을 찾아버렸거든요. 저자에 따르면 슬픔은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세티스다. 바로 이 단어에서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진정한 슬픔이란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솟구침을 뜻한다. 슬픔이, 이제 이 옴기니 분도 이제 놀라서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슬픔이 어떤 긍정적인 것의 부재가 아닌 극도의 충만함이라니, 슬픔과 만족의 어원이 같다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 글을 딱 읽는데 제가 느꼈던 고마우면서도 슬플 수가 있나? 라고 느꼈던 의미가, 어떤 감정의 긍정과 부정의 결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이 차오르도록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게 슬픔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말을 탁 쳤죠. 슬픔과 만족의 어원이 같다는 내용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놀라거나 하는 감정에 압도당하면 그게 굉장히 큰 슬픔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옹기니의 말에서 다 해결을 하고 읽어보게 됐죠. 대체로 인간이 개인으로서 느끼는 고독이나 과거에 대한 회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 이런 종류의 감정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감정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책 아래에는 라틴어 어원에서 이제 이런 뜻의 명사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어와 단어 뜻만 같이 그거를 말해보려고 해요. 푼트킥,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토큰을 들고 전진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 지금껏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이제 더 나은 존재가 될 때가 왔다고 느낄 때의 조용한 가슴 떨림. 가로 열고, 귀엽거나 친절하거나 올바르거나 강인한 것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 뭔가 그 귀엽거나 에서 너무 웃겼어요. 뭔가 어릴 때는 애기니까, 진짜 딱 애기니까 어리니까라는 설명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귀여움으로 승부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겼고, 다음 에테르라트. 길고 고된 과정을 마침내 끝낸 후, 학교를 졸업한 후,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 자신의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한 후 찾아오는 공허감.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삶에 임무를 부여해준 스트레스를 그리워하게 된다. 마침내 그 과정이 끝나자마자 그 과정이 그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다음 스피닝 플레이백 헤드. 옛 친구를 다시 만난 후 자신들이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 상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음에도 한때 알았던 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몇 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나의 기억은 우리가 잘 어울러 놀았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가치관도 달라졌고 생활 패턴도 너무 달라진 상태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과거에는 우리가 참 잘 맞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남을 더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때 과거의 친구와 현재의 친구를 분리해서 과거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친구는 좀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슬프죠. 이것도 좀 슬프죠. 내가 알았던 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누군가의 눈에 나 자신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다음 모리투리즘. 라틴어로 모리투리가 곧 죽을 우리라는 뜻이래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침대에 깬 채로 누워 그래 이제 끝이로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일 거라는 살짝 가슴 철렁하는 깨달음. 자신의 삶이 우주가 선사해주는 것을 딱 한 번 쳐다보는 것에 불과한 일임을 불안하게 상기시켜주는 것. 잠시 네온빛으로 환히 빛나는 주유소에 세워진 가정용 차의 뒷좌석에서 깨어나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가 긴 도로 여행을 떠나며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잠드는 아이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네, 이 마지막 내용이 진짜 어렸을 때, 진짜 가족여행 갔을 때 그냥 아빠만 계속 열심히 운전을 하고 뒤에서 그냥 계속 자잖아요, 애기들은. 그때 잠깐 딱 주차하고 주유하려고 딱 차가 섰을 때 잠깐 딱 깼다가 아직 집에 다 안 왔네? 밖에 둘러보다가 다시 잠드는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너무 사소한 순간에 추억이 떠올라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게 정의된 단어는 소개가 끝났고요. 에세이로 정의가 된 단어 설명을 읽을 때는
그냥 뭔가 단순하게 이런 어원에서 이런 감정이 정의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갖는 의미 그 이상의 위로와 공감을 주는 글이어서 저는 여기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도 2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걸 뽑아왔는데 어쨌든 소개를 해볼게요. 틱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자신의 삶이 일련의 숫자들로 정제되어서 조용히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것을 보면 겸허한 마음이 들까? 아니면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이 들까? 어쨌든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살 날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면 당신은 긴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긴장을 풀고 좀 쉬면서 보낼 것이다.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당신은 자려고 누울 때마다 심장의 느낌을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당신은 시간을 비축하기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모든 순간을 곰곰이 따져보고 가격표를 찾아보게 되는 걸까? 신발끈을 잘못 묶으면 심장박동 20번이 낭비되고 인터넷에 댓글 하나를 달면 심장박동 300번이 낭비된다는 걸. 그 모든 심장박동이 다른 더 나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닫고서.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초단위까지 뜯어보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더 명확해지진 않을 것이다. 시간은 그 어떤 내재적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시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교환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라는 말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절대 모르는 것은 축복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서 나아가라. 매 순간을 소중히 쓰거나 낭비하라. 기회를 잡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라. 당신이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시간이 주어져 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불현듯 깨달았을 때 오는 불안감이 이런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행복할까? 오히려 더 급박한 마음으로 초단위로 계산하느라 바빠서 정작 가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을걸? 시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교환하는지는 너의 몫이다. 이 부분이 좋았어요. 매 순간을 소중히 쓰거나 낭비하라. 기회를 잡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로스. 쉬운 해답의 시대에 느끼는 수수께끼에 대한 갈망. 우리는 삶과 우주와 삼라만상의 의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컴퓨터를 결코 발명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언젠가 우리가 그런 경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게 될지,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수수께끼가 결국 해결되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주행 기술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속도로 최고의 길을 따라 오직 최고의 목적지만 방문하며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모든 위험에 실시간으로 보험을 든다면 할 일과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조용한 디지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다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결국 상실감만 느끼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세상에는 딱히 서두르지 않은 채 세상을 조금씩 진정으로 배워나가는 예술이 존재한다. 수수께끼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남아있다. 바다가 여전히 대부분 미지의 영역이라는, 누구도 보지 못한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며 우리가 본 것이라고는 그들이 고래의 얼굴에 남긴 상처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의 아름다움. 우리가 그 존재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행성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의 아름다움. 우리는 우리가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 기계가 이제 막 부팅되기 시작한 시기, 아직 밖에 나가 막간의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만 한다.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 호수 가장자리에 낚싯줄을 들이운 채 고요 속에서 입질을 기다릴 수 있는 때에 태어난 것을. 적어도 그 침묵은 세상의 본성에 주목하는 법을 상기시켜준다. 당신의 감각에 눈금을 매기고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희미한 빛을 알아차리는 법을. 이 글이 쓰인 현재까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알려주는 컴퓨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편안히 앉아서
여전히 외딴 곳에서 길을 잃은 채 낚싯줄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며 모르겠군, 모르겠군, 모르겠어 하고 혼자 조용히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들께 감사드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불안이 불확실한 거, 미지의 것들로부터 그런 감정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답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까? 결국에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서 또 좌절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해답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질문해야 하고 오랜 시간과 여유를 두고서야 작은 힌트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삶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다. 그 침묵을 스스로에게 선사하고 적절한 때와 적절한 답이 내게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때가 내 삶에 있음을 감사해라. 다 알겠는 그런 세상보다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르겠군, 모르겠어 중얼거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까지 완벽해. 작가의 말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째서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냐라는 의도를 잘 설명한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삶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모든 게 뒤섞일 때마다 단어는 우리에게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주는 명료함과 선명함의 감각을 제공한다.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세상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드문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 세상은 당신이 받거나 들은 얼마 안 되는 장소들보다 훨씬 더 크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이 삶에서 맡은 배역보다 훨씬 더 심오한 존재들이다. 낯선 이들은 그저 배경을 채우는 엑스트라 이상의 존재들이다. 당신이 세상에 얼마나 깊이 몰두하든 당신은 그저 표면만 긁고 있을 뿐이다. 사전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대부분 정의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단어를 우리 의지대로 사용할 힘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어떤 느낌을 분명히 정의하는 연습을 해보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그리고 만일 어떤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말도 안 되게 느껴진다면 더더욱 좋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더 해도 괜찮다. 당신의 단어를 진짜로 만들어라. 스스로 정의할 용기를 지니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용어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라.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은 일종의 기쁨이다. 불가능한 꿈을 쫓는 것은 기쁨이다. 무엇이든 느끼는 것은 기쁨이다. 그리고 딱 이 책을 덮었는데 마지막 문장 무엇이든 느끼는 것은 기쁨이다. 에 진짜 꽂힌 거. 이 책을 꼭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추가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약간 나도 이거 느껴봤는데 혹시 너도 느낌?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자체가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과 취약성과 복잡성을 나타내는 감정들을 소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제가 이거는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매일 연락하는 친구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최근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강하게 느꼈는데 인간이라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지만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공유된 외로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이 오고 외로움을 느끼는 건 좀 당연해. 나의 경험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살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둘도 필요 없어요. 그런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살아요. 산다고 생각해요. 살아낼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해받는다 라는 게 연약한 우리들한테는 너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책을 읽고 다시금 상기를 하게 됐고 내가 느끼는 무엇이든지 나만의 힘듦이 아니고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또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작가의 유튜브 계정이 너도 이런 감정을 느껴봤어? 나도 느껴봤어! 하면서 엄청 유명해지게 됐거든요. 이 작가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 감정의 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책이 갖는 엄청난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며칠 내내 너무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한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이 말을 다시 한번 탁 치고 그 문장을 딱 읽자마자 며칠 사이 내에 가장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괴롭고 불안하게 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만 여전히 불안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어쨌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구나. 나는 불안하다는 사실 너무 짜증이 나 있었는데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다 새로운 종류의 슬픔, 누구한테 말로 막 하기도 어렵고 막 친구들 만나서 난 너무 외로워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뭐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이 인간의 외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그 감정을 느껴봤다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만큼 나는 다채로운 감정을 읽어냈고 알았고 품고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의 깊이와 알아차림이 내 안에 새겨진 거니까 라는 생각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이제 불안했던 시기에 그 책을 딱 읽고 무엇이든 감각하고 떠올려보고 상상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책 소개는 끝났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너 충분히 이런 슬픔, 이런 두려움 느낄 수 있어. 그치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글이었어요. 그 마지막 문장은 올해의 베스트 문장이 될 정도로 저한테 큰 울림을 줬고 그렇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묶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책들도 하나씩 찍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